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10년 전 헤어진 옛사랑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다른 모양입니다. 이 둘은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이별을 한 것일까요? 2025년 마지막 날 개봉한 영화 만약에 우리를 보았습니다. 장르는 포스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멜로 로맨스이고 2018년 중국에서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운 유약영 감독의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구교환과 아역 때부터 활동해서 생각보다 경력이 많은 문가영이 맡았습니다. 연출은 2019년에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으로 367만 명이라는 흥행을 거둔 김도영 감독입니다. 김도영 감독은 최근에 촬영을 마친 한소희, 최민식 주연의 헐리우드 리메이크 영화 인턴의 감독을 맡기도 했으니 데뷔작부터 주로 원작이 있는 영화만 한 셈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어느 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0년 전 헤어진 옛 연인 구교환과 문가영, 그러니까 은호와 정원이 재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태풍으로 인해 뜨지 못하게 되면서 같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란히 옆좌석에 앉았다가 자연재해로 아버지 식당에 가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영화는 이렇게 현재 시점은 흑백으로 과거 시점은 찬란한 천연색으로 교차해가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연출을 했는지는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꽤 괜찮은 연출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은호와 정원이 만나서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의지하면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꽤 재미있고 예쁘게 보여줍니다. 고아원 출신의 정원에게 은호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하다가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부담스러웠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랑하게 될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서울에서 아무것도 없는 청춘이 그들의 꿈을 지켜가면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배려하는 만큼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정원은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은호는 그녀를 끝내 잡지 못합니다. 정원에게 이별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들도, 돌아갈 집도, 가족도, 그리고 10년 후 다시 만난 이들은 태연한 듯 하지만 여전히 애틋하고 아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너를 잡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 참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끝없이 되물어가며 현재의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데 과연 현실의 이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잿빛 흑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먼 훗날 우리가 리메이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걱정했던 것은 사실 정원 역을 맡은 문가영이었습니다. 그것은 문가영이라는 배우 때문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에서 주동우라는 배우가 보여준 그 맑은 매력이 워낙에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동우는 단순히 예쁜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동우이기 때문에 설득이 되고 즐겁고 아련해지고 애틋해지는 샤오샤오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과연 어떤 배우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이쁜 척만 해서 원작을 훼손했다고 욕만 먹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기우였습니다. 문가영은 남사친을 두고 딴 남자를 만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싶은 여사친과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는 연인,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그리운 옛사랑 정원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구교환 역시 그 나이에 대학생 역할을 맡는 게 가당키나 한가 생각하다가도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해맑음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생 시절의 모습은 꽤 재미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예쁜 멜로 영화예요. 그런데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까요? 사실 만약에 우리는 원작 먼 훗날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있는 영화입니다. 솔직히 원작을 한국 상황에 맞게끔만 바꿨다고 느껴질 정도로 각색의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몇몇 시퀀스는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밌고 어울리면 당연히 써야죠. 그러려고 리메이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야기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느끼는 정서적 흐름이 조금씩 궤도를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듯 참 달라요. 일단 원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영화를 말한다면 배우들 참 예쁘고 화면 깔끔하고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애틋한 멜로물, 연말연초에 연인들이 같이 볼만한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정도 하는 멜로 영화도 별로 없죠. 추천할 만합니다.
하지만 원작을 보고 그 애틋하고 아련한 감성을 기대했던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먼 훗날 우리보다 더 예뻐졌고 더 웃긴 장면들이 많고 쿨합니다. 쿨하다는 표현 말고는 다른 단어를 못 찾겠네요. 정말 쿨해요. 그들이 쿨한 게 아니라 영화가 쿨해요. 하지만 원작은 그보다 더 절실하고 아련하고 그들이 10년 뒤에 성숙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숙해진 그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화적 두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서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를 회상할 때 솔직히 이들이 다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과 애틋함이 원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서는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부족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이들이 얼마나 절실한 사랑 끝에 안타까운 이별을 했고 그 후에도 어떤 그리움과 절박함과 오해가 서로에게 있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에서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돌이켜보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들의 이별을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듯 다릅니다. 물론 먼 훗날 우리에서 그들의 꿈과 현실의 갈망과 비루함을 만약에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일은 힘든 일일 뿐더러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이들의 갈등으로 표현되는 절박한 청춘들의 현실적 고통들이 별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난을 표현하기에는 공간들이 너무 예쁘고 넓어요. 들어가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에는 재미있게만 보여지던 것들이 위기로 치달을 때에는 별반 감정이입이 되지 않게 되더군요. 마치 가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상적으로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리는 예쁜 가난으로 캐릭터의 위기를 설명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멜로 영화에서 가난도 절망도 예쁠 수 있어요. 우는 장면조차 멜로에서는 예쁘니까요. 하지만 정서적 울림은 만들어줘야죠. 결과적으로 후반부에는 아직 감정의 빌드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저 필요한 시퀀스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원작을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대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원작의 정서를 여기서 찾으려는 저의 무식일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만약에 우리는 10년 만에 옛사랑을 우연히 만나 과거를 기억한다는 설정에서 기대하는 어떤 애틋함이나 아련함보다는 쿨하고 좋은 이별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합니다. 그게 원작과의 차별성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성공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에게 또 다른 돌아갈 가족인 은호의 아버지 역은 신정근 씨가 맡아 따뜻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구교환, 문가영이라는 예쁜 배우들이 나오는 멜로 영화를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원작의 정서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말을 드리고 혹시 원작을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를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원작 먼 훗날 우리도 한번 찾아보시길 권유해 봅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였습니다.